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만유인력과 케플러 법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뉴턴의 역학에 관한 중요한 업적에는 운동에 관한 법칙뿐만 아니라 중력과 관련된 법칙도 있습니다. 당시 뉴턴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 도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지구 물체를 표면적으로 당기는 바로 그 힘에 의해 달의 궤도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더구나 그는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에 당기는 인력을 작용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이죠. 한편 덴마크 천문학자 브라헤는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었나를 알기 위해 행성들과 별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요. 그가 죽기 직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는 브라헤의 조수로 활동했습니다. 케플러는 스승의 자료를 가지고 행성들의 움직임에 관한 수학적 모형을 찾는데 약 1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케플러의 완전한 이해를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턴의 만유인력과 케플러의 케플러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케플러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은 모든 곳에서 모든 물체에 작용합니다. 즉, 지구가 그 표면에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 또는 무게는 만유인력의 한 예이죠. 그렇다면 두 물체 간의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턴은 이러한 힘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내기 위해 달과 행성의 궤도에 관한 정보에 그가 잘 알고 있는 수학과 역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을 주목해 볼까요? 이 법칙은 두 물체가 서로에게 상호작용할 때 각각의 힘은 크기가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임의의 두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질량이 큰 다른 물체로 바꾸어 놓으면 두 힘은 그에 비례해 커지는데요. 즉, 지구의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므로 뉴턴의 법칙에 의해 각 물체의 짝으로 작용하는 힘은 각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질량이 2배가 되면 각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2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호작용력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상호작용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의 크기는 둘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져야만 합니다. 태양은 지구에 비해 훨씬 질량이 크지만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은 지구가 미치는 힘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뉴턴은 중력의 크기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이러한 사실을 달의 궤도를 통하여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되는데요. 뉴턴보다 훨씬 이전 시기에 천문학자들은 달의 궤도 반지름을 측정했고 궤도 반지름과 알고 있는 공전 주기를 사용하여 궤도 속력을 구했습니다. 즉, 달의 가속도 V제곱은 R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중력 가속도 G의 약 3600분의 1이었죠. 다시 말해서 달의 가속도는 지표 부근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보다 3600배나 작다는 것인데 뉴턴은 당시에 이미 지구로부터 달에까지의 거리가 지구 반지름의 약 60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달이 지표 위의 물체보다 지구 중심에서
60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뉴턴은 그가 생각했던 문제인 중력이 두 물체의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된 것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즉, 모든 물체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체에 당기는 힘인 중력을 작용하고 그 힘은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이는 다음과 같이 F는 D제곱분의 M1, M2에 비례한다고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M1과 M2는 두 물체의 질량이고 D는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이 힘은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고 지구와 그 위의 사람에게 사막에 있는 두 개의 바위 사이에, 즉 모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표로부터 2배나 멀리 4,000마일이 아니라 8,000마일 떨어져 있다면 그의 몸무게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3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몸무게는 9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화면의 그림에서 사람의 크기는 매우 크게 그려졌습니다. 1798년 영국의 물리학자 캐번디시는 두 물체 사이에 적용하는 중력을 실험을 통하여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로부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비례상수 G는 6.67 곱하기 10의 11제곱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지구 전체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구가 질량이 m인 지표상의 물체에 작용하는 그 물체가 무게 W는 mg입니다. 그리고 중력 Fg를 지구 질량 m2와 지구 반지름 r2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중력 Fg는 r2 제곱분의 gm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W는 Fg이므로 다음과 같이 mg는 r2 제곱분의 gmm이라는 식이 성립하며, 여기서 양변의 m을 제거하면 g는 r2 제곱분의 gm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력 가속도 g, 만유인력 상수 g 및 지구 반지름 r의 값을 대입하고 그 식을 지구의 질량 m에 대해 계산하면 그 결과는 6.0 곱하기 10의 24제곱 킬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서와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행성들도 각각 고유의 중력 가속도 G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값이 각각 다른 이유는 각각의 질량과 반지름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구 표면에서 고도 h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질량 m인 물체를 생각해 봅시다. 자,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r은 r2 플러스 h이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g는 r 제곱분의 gmmi 또는 r2 플러스 h의 제곱분의 gmm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또한 Fg는 mg이며, 여기서 중력 가속도 g는 고도 h에서의 자유낙하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앞의 식을 Fg 대신 넣으면 중력 가속도 g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중력 가속도 g 값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플러 법칙. 그럼 이번에는 케플러의 법칙과 행성의 운동을 살펴볼까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행성, 별 등 하늘의 많은 천체의 운동을 관찰해 왔습니다. 1543년에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원 궤도를 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태양 중심설이죠. 그리고 덴마크 천문학자 브라헤는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었나를 알기 위해 행성들과 별의 위치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했고요. 그의 제자였던 케플러는 태양 주위의 화성의 공전에 대한 브라헤의 자료가
성공적인 모형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케플러의 완전한 이해는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다음의 세 법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에 놓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며, 둘째, 태양에서 행성까지를 잇는 반지름 벡터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모든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그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케플러의 제1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행성의 타원 궤도를 보여주는 타원형의 그림으로서 긴 반지름의 길이는 A이고 짧은 반지름은 B입니다. 두 초점은 중심에서 좌우로만큼 떨어진 곳에 각각 위치하는데요. 수학적으로 타원은 초점이라 하는 두 점 F1과 F2를 잡고 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R1과 R2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곡선입니다. 타원 위에 두 점을 지나며 중심을 지나는 가장 긴 길이를 장축이라 하고 가장 짧은 길이를 단축이라고 합니다. 행성이 그림에서 왼쪽 끝에 있을 때 행성과 태양과의 거리는 A 플러스 C가 됩니다. 이 지점을 원일점이라 하며 이 점에 위치할 때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들에게는 이러한 점을 원지점이라고 하죠. 반대로 행성이 타원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 행성과 태양의 거리는 A-C로서 행성과 태양의 거리는 이 점에서 최소가 되며 이 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들에 대해서는 근지점이라고 합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은 다음과 같이 각 운동량 보존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림 A와 같이 질량 mP인 행성이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행성을 하나의 개로 생각하고 태양이 행성에 비해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심력이며 태양을 향하는 반지름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반지름 벡터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넓이를 쓸고 지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 짧은 시간 간격 dt 동안에 반지름 벡터가 쓸고 지나간 면적은 벡터 r과 dr은 vdt에 의해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반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은 힘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든 아니든 간에 힘의 중심력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플러의 제3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케플러의 제3법칙은 원형 궤도에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일 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태양 주위를 원운동하는 질량 mP인 행성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참고로 수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들의 궤도는 거의 원형 궤도입니다. 이렇게 행성이 원운동을 할 때 행성의 구심 가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중력이므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뉴턴의 제2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행성의 궤도 속력은 주기가 V는 T분의 2파이 R이므로 다음과 같이 주기 T의 제곱은 GMS분의 4파이 제곱 2A의 세제곱은 상수 KSA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유인력과 케플러 법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